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소장님 시장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매니저님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워낙 또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동이 많이 될런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연동되는 것들을 찾으면 거기에 뭐 버금가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워낙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문제가 지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수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래도 모처럼 기관의 양시장에서 대량 매수가 나왔는데요.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지 뭐 저희가 보면서 한번 종목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운주가 눈에 많이 띄죠. 대한해운이 양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HMM 담았고 기관은 페노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온 삼성중공업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조 원 규모의 공사 수주 계약에 이어서 4조 원대 해양 펠렌트 수주했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 저점 탈피 가능할까요? 두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종목부터 갈렸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장님, 삼성중공업 더 내려갈 자리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 뭐 내려가진 않는데 뭐 거기서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주는 현대미포조선 빼고는 사실 하는 것을 권해드리진 않고요. 현대미포조선만 오로지 현대미포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중공업 전성기는 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수주 소식이 이렇게 들려왔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전성기가 있잖아요. 수주 소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연예인도 그렇고 전성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성기가 지난 것은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연예인이 젊을 때 잘 나갔던 어떤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노년에도 계속해서 연기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연예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은 좋은데 전성기는 다시 가면 한 번 가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전성기는 2007년도였고 그 당시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드릴십이라던가 이런 FPSO 같은 이런 저기를 많이 수주를 했죠. 근데 지금 뭐 처분하고 있는 것은 좋더라고요. 드릴십이 5개가 있었잖아요. 드릴십이 배랑 똑같이 생겼는데 시추를 하는 시추선인데 5개 중에 하나를 팔고 하나는 2년 동안 용선하다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였는데 다행히 사왔어요. 그리고 내척은 삼성중공업이 국내에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사모펀드랑 합자회사를 만든 거에서 그 드릴십 내척을 가져간 다음에 거기서 판매하기로 했는데 지금 2척을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척 중에 2척이 남은 것은 아주 긍정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악성 재고를 처분했잖아요. 어쨌든 반을 처분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긴 하나 그거 이상의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주가 정말 연이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 조선업 뭐 울산이라던가 이런데 지금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옛날에는 막 그 모텔부터 시작해갖고 숙박업소 엄청 많았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지금 정말 어려운 경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조선업의 상황이 계속해서 그리고 이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한 번 지금 그 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분출하고 나서 거기서 더 가려면 그 더 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의 수주 같은 게 지금 뭐 도크는 꽉 찼다고 하는데 초반부에 굉장히 그 저가 수주로 일단 채워 넣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또 계속해서 돌아오는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2, 3년이 걸리고 그리고 자금도 결국 헤비테일이라고 맨 마지막에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주를 한 10년치를 쌓지 않는 이상 주가의 반등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성기는 지나지 않았냐, 주가 반등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쳐보니까 LNG 선박 산업에 그래도 슈퍼사이클이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매니저님은 이 K조선주 안에서 삼성중공업에 그래도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뭐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뭐 지금 한국 해양조선 예. 뭐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도 목표 수익률을 이미 벌써 달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주 물량을 다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중국 쪽에 또 하청을 좀 주고 있어요, 일부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저는 또 괜찮다 보는 게 원래는 목표했던 수주 물량이 88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90달러가 좀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목표를 훨씬 초과해서 지금 현재 수주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성 매물이 될 수 있었던 드릴십을 최근 들어서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밸류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많은 조정을 좀 보여줬지만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지만 사이클상 봤을 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나빴다고 해서 계속 나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순환하면서 좋은 사이클이 또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에 따라 뭐 LNG선 수주라든가 고부가 가치 선박들 같은 경우에 수주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선박들도 보면 이게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오래되면 그에 따른 환경 부담금도 많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IMO 쪽에서도 지금 현재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저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하나그룹에서 또 인수하기로 결론이 좀 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게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STX 중공업도 한국해양조선에서도 인수하기로 했던 내용들도 또 있고, 그래서 지금 다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거의 못지않게 이제부터는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만하고, 오늘 또 외국인들 매수가 엄청 크게 들어왔습니다. 크게 들어왔다는 건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잡겠다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앞으로 어떻게 조선주가 변화가 될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지금 당장과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꾸준한 수주 물량과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다. 주가 또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두 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어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로 티웨이 항공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LCC 관련주 안에서 또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10%가량 오른 데다가 10월 바닥부터 무려 50%나 반등을 했습니다. 더 높이 날아줄 수 있을까요? 두 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 네, 티웨이 항공은 두 분 다 고를 주셨습니다. 결국 소장님, 항공업이 좋아질 거다라고 베팅을 한다면 무작정 대형주보다는 이런 LCC를 좀 매수해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시각이실까요? 일단 그냥 장기적으로 좋게 보진 않고요. 왜냐면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자산이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가장 센 거에다가 메인으로 걸어야죠. 그리고 이거는 메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잘 가는 걸 메인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포트폴리오의 격가지 변두리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일단 큰 틀이고요. 대신에 TA항공부터 제주항공까지 저가 항공들은 일본 노선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쪽이 지금 좋은 것이고,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아무래도 먼 미주나 유럽 노선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본 노선을 위주로 한 저가 항공사들이 먼저 풀리는 것이고, 일본인 VIP 비중이 높은 면세점,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도 먼저 풀리는 것이고, 지금 일본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크죠. 일본의 익스포저가 큰 부분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가 항공들의 노선이 대부분 일본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동남아시아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우리나라의 저가 항공사들이 그거는 없잖아요. 이게 어떤 수출을 해가지고 무슨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저가 항공을 수출을 해가지고 뭐가 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장성이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냥 오르는 거죠. 저가 항공이 일본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막혀있던 게 뚫려서 오르는 거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큰 돈을 외화를 벌어들이고 뭐 이런 부분의 성장성은 없기 때문에 네,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일본 노선이 열리면서 주변에서 다 일본을 가더라고요, 매저님. 일본 가고 싶으시죠? 일본 제가 네. 한 번 갔다가 네. 재미없어서 다시 가고 싶지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개방하면은 또 중국 네. 노선까지 열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항공주 LCC 실적으로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저는 항공주를 분석할 때 네.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환율 시장이랑 유가 움직임입니다. 제가 앞에도 뭐 진에어를 설명드리면서 말씀 좀 드렸지만 여객이 많아진다고 해서 항공주들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쪽에 또 일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또 과거에도 좀 많은 대화를 한 적도 있지만 유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안정화가 되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또 수익률이 달라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환율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리스 개념으로 해외 쪽에서 보잉이라든가 뭐 프랑스의 에어버스 쪽에서 비행기를 도입하는데 이걸 현금 캐시를 주고 사용하는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리스 개념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게 잡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환율 시장이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가고 분위기가 달러 약세로 전환된다면 분명 상환해야 될 금액이 좀 적어진다라는 거죠. 부담감이 좀 낮아진다는 거죠. 지금 같이 지금 1,300원 깨고 다시 1,200원대로 좀 내려오고 지금 현재 계속 나오는 내용들 보면 내년에는 달러 대비해서 1,100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좀 긍정적인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가 안정, 환율 안정 이건 분명히 항공주에게는 상당히 베네핏이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물론 앞에 좀 말씀하셨던 우리 또 어떻게 이사님이라 하셨나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소장님이요. 예, 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항공주들이 너무나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고 항상 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의 기준점을 잡는 부분들이 다 틀릴 수는 있는데 저는 항공주를 바라볼 때마다 환율 시장과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만큼 부채 비율이 높고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20조가 넘어갑니다. 20조에서 환율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안 좋게 나오면은 답은 5%만 올라가더라도 10%만 올라가더라도 약 2천억이라는 10%만 올라가도 2천억이라는 부채가 1년간 상환해야 될 부채가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환율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유가 또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티웨이 항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저가 항공 LCC가 또 티웨이 항공이에요. 티웨이 항공이기도 하고 티웨이 항공이 LCC가 본격적인 날개를 달고 수익이 좋아졌을 때가 2012, 2013년도 부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바라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LCC가 날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게들의 가처분 소득이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프리미엄 항공사보다는 LCC를 많이 이용하면서 많은 여행을 좀 다닐 수 있는 좀 세계적으로 좀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그 외 제주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진에어라든지 저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단기 수익은 분명 만들어질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자세히 파헤쳐 봤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두 분의 공략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두 분의 내일장 공략주는 티웨이 항공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여행을 좀 많이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까 일본 얘기할 때 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근데 항공주, 예. 제가 보기에 항공주가 좀 항공권 값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지금? 요즘에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서 사실은 이 항공주보다는 이 우리 대신 나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연예인들 왜 우리가 오. 표값을 대주진 왜 물론 우리가 예. 조공을 바쳐가지고 그 조공비로 예. 갈지는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리 만족하잖아요. 우리 예. 해외에서 시상식 보면서 약간 그런 쪽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건 내 돈을 써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리오프닝 됐다고 해서 그 전으로 완전히 돌아갈까는 싶긴 합니다.
우리가 막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일본을 막 정말 그렇게까지 이게 트라우마가 2년 동안 쌓인 트라우마가 한순간에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 또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2년 동안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그냥 안 가. 그 전에 2년 전에 나 많이 다녔으니까 이제 한 뭐 2, 3년 안 가버리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부담은 되지만 어쨌든 TA항공이 지금 가장 그 모습이 좋기 때문에 왜냐면 예. 그 조선주랑 해운주는 제가 왜 안 하냐면은 장기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장기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봐야 계속해서 첩첩산중을 쌓인 매물과 이동평균선에 막히게 돼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인생이 피곤해져요, 정말. 그래서 이 항공주는 그래도 이게 솔직히 재무제표 보면은 못 사거든요. 지금 항공주의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이에요. 다 시뻘개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못 사는데 어쨌든 지금 최악의 상황은 넘겼기 때문에 극적으로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1, 2년 차 지속이 돼 버렸으면은 이 여행사라던가 항공사 진짜 망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항공사가 이제 극적으로 살아나는 지금 계기가 마련이 됐으니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목표가는 이제 20개월 선이 3,000원 라인 정도까지 그 정도가 한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표가 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어디까지 보실까요? 저도 지금 이제 일단 목표가 3,000원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을 좀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오늘 뭐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티웨이 항공 목표가 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매니저님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사실 더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죠? 어디서 좀 들어보면 될까요? 그 항상 방송할 때 느끼지만 시간이 예, 없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네. 자, 지금 현재 네이버 밴드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MBN 골드 박수봉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네이버 밴드 제가 관리하는 네이버 밴드가 나오니까요. 많은 참여하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월, 화, 수 3일 연속 수익을 좀 만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8시입니다. 오늘 저녁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저녁 8시에 들어오시면 저희 사이트라든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앞으로 좀 대응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다음 주 마무리를 어떻게 잘해서 유정 의미를 거둬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